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시사의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만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좀 더 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의 명언 제조기셨어요. 진보 진영은 어제 나와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 항상 이기셨어요. 진 적이 없으세요. 100점 100승. 너무 좋겠다. 저는 근데 항상 보면 어제 제가 더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를 30번, 300번, 3000번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군요.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왔습니다. 또 집단적인 기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즉 지난해 말에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미래통합당을 맹비난했던 여권 지도부가 아니라 다른 쪽의 집단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카드를 쓰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대표로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성규 의원을 처음에 딱 보낼 때 저렇게 쓰려는 한국당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위성정당 또는 혹성정당의 당대표는 대표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신분은 사실상 공기업에 준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한국 지사장이 이제 본사에서는 한 부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니까 부장님 정도로 보면 되겠나요? 지금까지의 정치인의 인생 이모작은 정치권을 떠나서 공기업 감사나 아니면 유관단체 대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인생 이모작의 개념이 바뀝니다. 본당에서 위성정당 또는 혹성정당으로 가는 게 정치인의 인생 이모작이 될 겁니다. 현대차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이 같이 일하는 것처럼 국회로 계속 출근은 하지만 파견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명찰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신에 저분들이 우리나라 노동계에 견주면은 한 가지는 확실히 진보적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완벽히 관철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 자기들이 다 해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투기꾼으로 몰리면서까지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자, 이 위험한 부분이란 것은 미래한국당이 정당 지지율 보수 쪽 표를 대거 흡수해서 약 20석 이상 자체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닌 민주시민을 위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민주시민을 위한 비례대표 정당은 위성 정당이 아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말씀은 네. 착한 유정회를 만들겠답니다. 유정회.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 체제 시절에 만든 공화당의 위성 정당입니다. 유정회인데 같은 유정회를 만들어도 걔들이 하면 나쁜 유정회, 우리가 만들면 착한 유정회. 민주시민을 위한 유정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저 부분만큼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뜻한 바는 무조건 관철하겠다. 카리스마, 강단, 결기, 오기, 투기, 객기.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투지입니다. 투지.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투지 넘치는 기상이 투기인 겁니다. 근데 항상 손혜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앞에서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뒤로 돌면서 에이 무슨 위성정당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치는 앞에서만 잘 빨아들이면 됩니다. AS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아래도요, 문장 안에 조적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장기적으로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기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심 왜곡이 걱정이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정치인의 생리를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치인이 얘기하는 장기는 나 다음에 올 사람들 얘기입니다. 내 임기 다음에? 우리 세대 다음에 내가 정치 다 관두고 나 정계은퇴한 다음에 올 정치인들. 그리고 윤건영 전 실장이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젊은 날의 꿈이. 앞으로 이제 30년이 더 뜨실 겁니다. 586 세대는 30년째 서른 즈음에를 불러오신 분들이라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저분들은 매년 다시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저 말한 장기는 나 다음에 수십 년 후에 우리 후에 올 정치인들에게는 원칙이 이겠지만 우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승리를 위한 승리가 중요한 거고
말이 20석이지 영남과 호남의 득표는 비등할 거란 거죠. 거기에 20석이 한쪽에만 뭉탱이로 가버리면은 그리고 영남 의석이 호남 의석보다 거의 두 많죠. 배가 많습니다. 61석.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 미래통합당에게 밀리는 의석수를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만회해야 되는데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30석을 이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0석을 이겨야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의석이 10석에서 15석은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요. 손혜원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민주당은 작년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왜 저 부분을 검토를 진짜 안 한 거예요? 저 부분 검토를 하셨는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공수처가 중요하다. 공수처를 위해서 조국 사수를 위해서 이것저것 제 틈이 없었다는 거죠.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서 던진 거군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집에 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바둑으로 치면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50집을 앞서는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남 30석, 비례 20석.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들 눈치 볼 상황 아니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 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출입하는 기자들도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많이 기사도 쓰고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제발 정치 공학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민주당에서 선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대통령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이나 그 전대엽, 386 여기 중심으로는 수도권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스스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 공학적인 거,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고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매우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당시에 선거 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못해요. 혹시 1998년도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했던 노래 기억나세요? 뭘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이해찬 대표가 그렇군요. 이기는 선거를 마지막으로 관여하신 지가 199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죠. 2003년. 그거는 사실 이해찬 대표가 주도한 선거는 아니고 지금의 정동영 의원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훨씬 기여가 크셨고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에 98년도에 1등한 노래 가지고 여전히 먹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또 다른 선거 사령탑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치 공학에서 조금 거리가 멀게 순수성, 열정 이런 거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제가 알기로는 순수성과 열정을 강조하던 이인영이 있을 때의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가 그때 데뷔할 때 신화 정도였는데 그리고 그때 H.O.T 한참 잘 나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언제 H.O.T고 언제 잭스키스였나? 민주당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추억이 소환돼가지고 토토가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총과의 연대라든지 그런 삼인주의적인 생각을 선거 때마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인영 의원이 위성정당 또는 혹성정당 창당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98년도 이인영과 2020년 이인영이 조금 섞였나 봐요. 정통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여기까지만 보면은 쟤네가 무슨 의병이야 라는 소리지만 그 다음 말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있겠냐. 이건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 아, 문재인 정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내 이제 권력 서열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범여권에서 권력 서열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영 대표가 뒤에 두 분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이인영 꼴등. 그렇죠. 권력 서열이 낮으신 분의 얘기를 굳이 뭐 이렇게 특별한 무게감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 서열 낮으신 분들이 보통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권력 서열이 높아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자기와의 싸움을 또 벌이시더라고요. 전대협 내부에서 586 정치인 세대 내부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인영 전대협 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메이저 대학 나오셨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단체전 차원 이인영 세력 대 윤건영 세력만 봤을 때는 이인영이 윤건영 실장보다 앞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건영 실장이 이인영 대표보다는 개인전 랭킹 순위는 앞서죠. 피파 순위만 보면은 브라질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브라질의 후보 선수고 윤건영 실장은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입니다.
인영이 형 좀 서운한 말씀 같지만은 형 지금 건영이보다 권력설 한참 낮으세요. 그래도 자리는 높으십니다. 화이팅! 결국 비례민주당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들어야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의석을 50석 뒤지고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에서 30석 뒤지고 있고 비례에서 20석 뒤지고 있고 현재 0대 50입니다. 물론 충분히 역전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초조하죠. 5석도 아니고 50석을 뒤지고 출발하는데 초조하죠. 예, 우리가 비례 위성정당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정말로 붕괴하는 또 다른 세력이 눈에 밟혀서 또 어느 여기서 분입니다. 멈출 수는 없네요. 자, 다음번에는 정의당을 비롯한 새로운 신생 정당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요. 어떤 분이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희도 잘 생각해라. 지금 너희가 청와대 좋은 일 시켜줄 때냐. 내년이 총선인데 너희 좋은 일 해라. 너희가 생각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한국당 의원이 계셨어요.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비례 한국당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 또는 여당 쪽에서 엄청나게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막 비판을 하자. 아니 이 얘기를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주구 장창 술자리에서 했는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냐. 약간 한국당 반응이 이랬었거든요.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